쏟아지는 시사 이슈에서 퇴근길 다른 품격을 지향합니다. 파워 인터뷰. 네, 광주시 북구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은 44층 규모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일부 주민들이 이에 대한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이들은 누문구역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재개발 반대와 정비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누문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김광호 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누문 재개발 사업, 여기는 서울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뉴스테이, 그러니까 기업형 임대 사업으로 주민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인 그 2015년에 시작된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고급 임대 아파트 사업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 아래서 사실상 폐기되었고 지금은 그 기업형 공공 임대 아파트로 그 성격이 변화했어요. 예. 그 자금 조달의 방식이라든가 임대 사업자가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하고는 다 한꺼번에 매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뉴스테이하고 비슷하지만은 그 공공성이 강화됐기 때문에 어떤 임대 사업자의 투자 여건은 그 낮아졌다라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성격이 약간 달라졌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설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리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좀 기초 배경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오늘 인터뷰를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부 주민들이 비대위까지 꾸리고 지금 나서게 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제일 큰 이유는 이렇게 보상가는 똥값, 분양 아파트는 금값, 막 이러한 비율을 하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 재개발이 되면은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제 보통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제 1.2에서 1.3배를 받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정도로는 그 현실적으로 수평 이동은커녕 거의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그런 어떤 수준의 보상이기 때문에 그 살던 주민들한테는 재앙에 가까운 뭐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그 오랫동안 이제 정들었게 살아온 마을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예. 그래서 새 아파트 가는 것도 싫고, 그리고 이제 평생을 또 이웃으로 살아온 분들인데 다시 이제 이사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상인들도 이제 터전을 일으키는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2017년 11월 23일 날 그 다수의 주민의 동의로 그 누문구역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조합원 수의 50%가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예. 그렇다면 그 동의서에 함께 뜻을 하지 않으신 나머지 50% 분들은 뭐 이 사업에 찬성한다, 뭐 이런 입장이신 분들이신가요? 이제 그 부분들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네. 그 50% 정비 동의서 찬성하신 어떤 그 분들의 구성을 보면은, 실제로 이 누문동이라고 하는 구역에서 장사를 한다든가 실제 거주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나머지 50%는 이제 찬성한다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그 구성들이 일부의 어떤 원주민들을 제외하고는 정비구역 해제 이후에 토지를 사가지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투기성 이런 성격이 좀 다분한 그런 분들도 계시는군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예. 네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대려 이제 그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이분들하고 이쪽에서 실제로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은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이 분들이 일부 투기 세력분들. 그렇죠. 그 부분들이 이제 숫자로 이제 조합 측에서 진행하는 총회 과정에서 예. 안건을 찬성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런 외지인들의 이렇게 어떤 그 밀려서 쫓겨나가는 이런 사업들이 정비 어떤 그런 그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온주민, 우리 주민들의 주거권 그리고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곳에서 생활하신 분들도 계실 테이고, 네, 맞습니다. 이 가게 등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건데, 네네. 이런 좀 적절한 보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머리띠를 좀 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몇 세대 정도가 이 비대위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가 50% 정도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면은 예, 전체 거의 이제 180에서 190명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예, 180에서 190명 정도 세대가 아니라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조합원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조합원 수. 조합원 수. 예,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수.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좀 준비하면서요,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우리 주민분들이 이제 지난 10여 년 동안 이른바 이제 뉴스테이에 좀 이 권역이 묶여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세가 반토막이 났고요. 또 맞습니다. 집이 좀 낡았더라도 이거 마음대로 좀 수리할 수 없었던 이런 불편함도 안고 살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들 어떤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수리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예. 재개발하니까 굳이 맞습니다. 가스선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또 집을 고치더라도 고치게 되면 또 보상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하지 마라라는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산 가치는 하락하고 매매도 이제 제가격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이렇게 많은 불편함들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뭐 이제 우리 많은 최소한 50% 이상의 주민분들이 이제 비대위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원만하게 우리 주민들이 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에서 좀 타협할 수 있는 이런 좀 합의점,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좀 만남의 시간을 갖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이제 그 비대위가 만들어졌던 시기를 설명하면 좀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모든 재개발의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이런 재개발을 처음 겪습니다. 이게 처음 겪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조합이 2009년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만들어졌을 때에 이제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긍정적인 정보들만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와요. 그래서 이제 뭐 좋아집니다. 또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을 받게 되면은 뭐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70대 정도 연세가 이제 평균으로 70대가 다 돼 가는데 구도심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조합 찬성할 때에 이제 조합 설립할 때에 이제 찬성을 일부 이제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합을 처음부터 찬성한 적이 없는데 이제 실제로 그 정보 공개가 좀 투명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의 요건에 갖춰져 가지고 조합이 설립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정보 공개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혹시라도 그 찬성 어떻게 거기에 서류가 돼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이런 이제 생각에 이제 정보 공개를 요청을 2달 가량 했었는데 예. 이제 말도 안 되게 조합에서는 그 서류는 법적으로 구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없다라는 답을 저희한테 했었고 예. 따라서 이제 구청으로 가서 이제 관할구청에서 그 서류를 요구했더니 바쁘다라는 이유로 2달 동안 이거를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주민들이 초기에 다 찬성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예. 예. 그렇군요. 자, 예. 광주 북구 누문동 예, 예. 이 일대에 뭐 네.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네.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어떤 건물이 있습니까? 광주 어떤 건물이 지어집니까? 조경물로 해서 광주 학생탑이라고 혹시 광주 시민들은 다 알거든요. 광주 예. 일고에 있는. 예. 그리고 금남로. 예. 그리고 복계상가. 네. 이 세 군데를 선으로 딱 그으면은 그 가운데 들어가는 데가 누문구역이에요. 그렇군요. 네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그 부분을 머릿속 그리시면서 그 부분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재개발이 뉴스테이로 좀 지정된 곳이구나.
라고 좀 머릿속으로 연상을 하시면 예. 우리 김광호 대변인님의 말씀이 좀 더 한결 쉽게 좀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생존권과 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오늘 우리 대변인님 연결해서 말씀을 듣고 있고요. 네. 자, 우리 비대위에서는 어제 기자회견을 가지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지난 4월에 통과됐던 사업 시행 인가가 총회 안건이 위법하게 통과됐다, 뭐 이런 주장을 하셨던데 어떤 네. 측면에서 위법하게 통과됐다고 주장을 하신 겁니까? 예. 그 위법한 사항들이 이제 공통점은 이제 서면 결의서라고 하는 서류를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예. 이거는 일종의 투표용지예요. 참여하지 않더라도 거기에다가 의결할 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총회 의결을 통과했는데 정보 공개를 요청을 해가지고 이 서명 결의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저희 비대위에서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4월 7일 날 총회 이후에 이제 나온 소리 중에 16장의 백지 서명 결의서를 받았어요. 당연히 정상인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뭐 이유로는 이제 그 개인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도정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그 상당히 상식 밖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실은 이제 그 속에 이런 위법적인 요소가 좀 모아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작성하지 않는 서명 결의서도 그 속에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그맣게는 이제 서명 사인을 이제 보통 하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는 것 같이. 예. 사인 자체가 전면하고 그 전에하고 다 틀리단 말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분명히. 예. 그리고 사인이 이제 그 각각 한 열 몇 명 이렇게 틀린 사람들의 사인이 일정한 형태로 이제 그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를 이제 한정된 어떤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내에서조차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견됐었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OS 용역이라고 서명 결의서를 가지고 다녀가지고 직접 조합원들한테 눈앞에서 받아냅니다. 찬성, 반대 이거를. 또 이 사람들이 이 서명 결의서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밥통을 준다고 또 총회를 참가하라고 해요. 이런 서명 결의서를 투표 후에 조작한 의혹자차도 저희가 그 소송에서 판사님한테 제출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거기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거나 또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 이런 주장도 나온 것 같은데. 네네. 조합원들의 위법사항이 좀 다양하게 드러났다고 들었습니다. 좀 그 네네. 방식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거는 이제 조합원 자격이 이제 생길 수가 없는 토지를 이렇게 이제 그 조합에서 조합원으로 인정해가지고 만든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는 대표 이제 공동 지분의 경우는 대표 이제 소유자가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표 조합원과 공동 조합원이 동시에 하나밖에 허용되지 않는 서명 결의서를 다수를 쓴다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부인이 이제 조합원의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조합에 찾아가서 남편이 반대하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문구역 조합장이 뭐 부부니까 해도 된다라고 해서 서명 결의서 쓰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 문제들이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비대위 측 주장을 보면은요, 행정당국의 사실확인이 늦어져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 금지 가처분 재판이 지각됐다. 뭐 이런 좀 이야기도 있던데,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비대위에서는 그 이번에 4월 7일 날 사업시행 인가 총회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제 192표로 의결이 된 사업시행 인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업시행 이행금지 가처분을 저희가 법원에 좀 한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 총 조합원 수가 여기가 377명인데 이제 189명, 50%가 이제 189명이 의결 종족수가 돼요. 네. 이게 의결 종족수에서 3명이 이제 오버했기 때문에 이제 통과된 이제 이러한 사업시행인가 총회인데 네. 거기에서 두 사람의
어떤 서명결에서 무효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북구청에다가 그 나머지는 명확한 무효표였던 것을 북구청에서 판단을 내려달라고 2달 동안 저희가 이제 그 계속해서 요청을 했었죠. 예. 왜냐하면 그거는 법원에 제출을 해서 예. 판사님께서 혹시라도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막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주장보다라는 북구청의 공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좀 더 공신력 있는 기관에 네네. 어떤 그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좀 요청했는데 이렇게 좀 행정적으로 일정이 늦어졌나 보네요. 기각이 되고 나서 6월 26일 날 저희한테 서류가 왔었습니다. 뭐 기각된 다음에 그런 행정행위는 전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대기 전에 네.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도 할 뿐더러 기각 이후에 또 저희가 시공사총회가 바로 또 예정돼 있어서 그것도 마침 통과가 됐었어요. 근데 그런 네네. 저는 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예.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아무튼 그런 네. 상식적이지 않는 걸 저희는 정비구역으로 이번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상적인 절차로 또 주민들을 또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참 정든 고향을, 마을을, 집을 떠나야 되는 우리 온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서운함이 가득할 텐데 예. 그런 절차적인 좀 문제가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이제 비대위에서는 뭐 광주시 그렇고요. 또 해당 관할 이 자치단체인 북구 그리고 조합 측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네, 어떤 맞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민원으로도 반복해서 했고 내용 증명서도 보냈고 또 구두로 서면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예. 조합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북구청은 사실을 뭐 살펴봐야 한다, 뭐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네. 심지어는 그 총회가 무산될 사업 시행 인가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 못한다. 어이가 없는 말을 이거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북구청 건축가입니까? 네, 북구청 도시 재생과라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사업 시행 인가 어떤 무효될까봐 판단을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시청을 저희가 방문했을 때에 담당자가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구청에다가 동일하게 요구했던 그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서 예. 이제 항의를 하니까 했던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구청에서 시청에서 이게 어떠한 여건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맞으면은 인가를 내주면 되겠죠.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인가를 내지 않아야 될 것이고 다툼이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치 저희가 느끼기에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나지 않게 되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로 구성된 비대위 요구사항은 어떤 겁니까? 이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합 투표의 비리는 OS 영역들이 가가호 방문하면서 무리하게 받아내는 서면 결의서가 비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 선거 과정을 조합에서만 오로지 관리하고 조합에서만 보관하고 조합에서 개봉하고 조합에서 집계를 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구청의 조합에 참관인 신청을 요청을 했고 선거위원으로 참여하고자 총회 때마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거부됐었고요. 네. 근데 이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회 투표 관리를 위임받아서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90%는 막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막대한 OS 영역비와 선심성 선물값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전주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저항이 있더라도 보상 금액은 사업 시행 인가 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얼마를 보상받을지 아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사에 맞으면 이 사업이 돼야 될 것이고 아니면은 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속여서 될 사항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누문구역 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 네. 대변인님과 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 비대위를 제외한 또 상대가 있는 또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재개발 조합 측이나 또 행여 북구청 관계자분들께서 우리 비대위 관계자분이 출연해서 하신 말씀이 100% 맞는 건 아니다. 혹여 반론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네. 흔쾌히 또 그분들의 반론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네. 저희들한테 제작진께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 주민들